오늘은 중앙아시아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로드트립입니다. 중앙아시아는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사람의 발길이 적은 드넓은 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로는 갈 수 없는 외곽 지역이 많고 트레킹이나 자전거 여행은 체력적으로 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동차를 이용하면 넓은 지역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고 원한다면 길 위에서 멈춰 서서 자연과 교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로드트립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모험이자 큰 여행 자체가 됩니다. 중앙아시아 자동차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끝없는 풍경 속을 자유롭게 달린다는 데 있습니다. 포장된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흙길이 시작되기도 하고 사막처럼 황량한 길이 나오기도 하며 어느 순간에는 초록빛 초원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유목민의 말과 소, 양떼가 이동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고 작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합니다. 자동차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그 풍경이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내가 직접 들어와 있는 하나의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로드트립 코스 중 하나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시작하는 여정입니다. 수도 비슈케크에서 출발해 텐산 산맥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송쿨 호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포장된 도로와 흙길이 섞여 있는데 올라갈수록 점점 고도가 높아지고 어느 순간 드넓은 고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호수에 도착하면 하얀 유르트가 점점이 놓여있고 그 뒤로는 끝없는 초원이 이어집니다. 자동차로 올랐기 때문에 체력 소모 없이도 이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호수 주변을 걸으며 유목민과 교류하고 밤에는 별빛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천할 만한 코스는 이식풀 호수를 한 바퀴 도는 길입니다. 호수 둘레는 600km가 넘지만 자동차로는 며칠에 걸쳐 여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남쪽 길은 전통적인 마을과 목장, 고즈넉한 풍경을 만날 수 있고 북쪽 길은 리조트와 해변이 있어 더 현대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며 왼쪽으로는 설산이, 오른쪽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호수가 보이는 장면은 마치 그림 같은 장관입니다. 중간중간 멈추어 작은 마을의 시장에 들러 과일을 사고 현지 식당에서 샤슬릭이나 라그만을 맛보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하이웨이는 세계적인 로드트립 코스로 꼽힙니다. 이 길은 두샨베에서 시작해 키르기스스탄의 오시까지 이어지는데 약 1200km에 달합니다. 대부분 해발 3000m 이상을 달리며 어떤 구간은 4600m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길은 거칠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지만 그만큼 장엄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차창 밖으로는 설산과 빙하, 황량한 고원이 차례로 펼쳐지고 판지강을 따라 달리면 강 건너편 아프가니스탄 마을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지구 끝에 와 있다는 느낌을 주는 드문 장소입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반드시 튼튼한 차량과 경험 있는 운전이 필요하지만 그 도전의 끝에서 만나는 풍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됩니다. 카자흐스탄의 초원 역시 자동차 여행으로 탐험하기에 제격입니다. 알마티에서 차를 몰고 나가면 차린 캐니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떠올리게 하지만 규모는 더 아담하고 붉은 바위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차로 접근해 짧은 하이킹을 할 수도 있어 다양한 즐거움을 줍니다. 더 나아가면 바라시 호수나 알타이 지역까지 이어지며 끝없는 초원을 달리는 기분은 자유로움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 로드트립을 준비할 때는 차량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포장도로가 잘 되어 있는 구간도 있지만 흙길과 비포장길, 강을 건너야 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륜 구동 차량을 권장합니다. 도로 표지판이 부족하고 인터넷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지도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주유소가 많지 않으므로 기름을 항상 충분히 채워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 고장에 대비해 간단한 공구와 예비 타이어는 필수입니다. 여행 일정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열흘간의 일정을 계획한다면 첫날은 비슈케크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도시를 둘러본 후 준비를 마칩니다. 둘째 날에는 송쿨 호수로 올라가 하룻밤을 보내고 셋째 날에는 다시 내려와 이식쿨 호수로 향합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식쿨 호수를 따라 이동하며 북쪽과 남쪽을 모두 경험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카자흐스탄으로 넘어가 차린 캐니언을 둘러보고 여덟째 날에는 바라시 호수로 향합니다. 아홉째 날에는 알마티에서 휴식을 취하며 도시의 문화를 즐기고 열째 날에는 차량을 반납하고 귀국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과 도시, 고원과 호수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알찬 로드트립이 완성됩니다. 중앙아시아 로드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입니다. 도로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가축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낮에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지 경찰의 검문소가 자주 있으니 여권과 차량 서류를 항상 지참해야 합니다. 대부분 문제는 없지만 간혹 과태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여행의 최적기는 역시 여름인 6월에서 9월입니다. 이 시기에는 길이 열려있고 날씨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고지대는 여름에도 추우므로 따뜻한 옷을 챙겨야 합니다. 음식은 지방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고기와 빵, 유제품 위주입니다. 한국에서 간단한 반찬이나 라면을 챙겨가면 입맛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지인과의 교류도 로드트립의 즐거움 중 하나인데 자동차를 타고 간다고 해서 현지 문화를 놓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을에 들러 시장을 구경하고 현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여행의 진정한 보석 같은 경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중앙아시아 자동차 로드트립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곳의 길은 때로는 거칠고 예측할 수 없지만 그만큼 모험과 자유를 선사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끝없이 펼쳐진 길을 달리다 보면 마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자유로운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면 중앙아시아의 로드트립은 인생에서 꼭 한번 해볼 만한 여행입니다. 바람과 하늘, 산과 호수 그리고 길 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